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익난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기아는 SUV를 잘 만들고 현대는 세단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역시 현대에서 아반떼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8월까지 48,000대를 판매를 했거든요. 굉장히 높은 판매량이죠. 그래서 잘 팔리는 만큼 오늘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정말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중형 세단의 교과서를 어떤 차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여러 차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때까지 타본 결과 토요타 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캠리가 막 차가 엄청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토요타가 차를 만드는 걸 보면은 이런 대중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차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캠리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체가 전부 스틸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차가 뭐 승차감이 괜찮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댐퍼 스프링 엄청 부드럽게 해놓고 그 토요타만의 전매 특허인 부드럽지만 강한 고무 부싱을 굉장히 큰 범위로 넣어놔가지고 딱 그 대중차를 소비하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만든 게 특징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주행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대신에 승차감 너무 좋고 착자감 너무 좋고 그 다음 연비도 기깔나게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캠리가 중형 세단의 교과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오늘 리뷰의 컨셉은 뭐냐면,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이 중형 세단의 교과서인 캠리의 몇 %까지 올라왔나, 아니면 심지어 캠리보다 더 잘해주는가, 이런 거를 좀 체크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승차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방지턱 좀 큰 방지턱이에요. 그리고 요철. 마지막으로 악마의 포토홀까지. 제가 왜 이렇게 약간 망설이냐면, 크게 좋은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댓글들 보니까 제가 약간 그 현대차를 엄청 싫어하고 독일차만 찬양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로 인식이 몇 개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사실 리뷰를 제가 뭐 좋은 거를 좋다고 하고 나쁜 거를 나쁘다고 하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승차감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부터 좀 느꼈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그 댐퍼 스프링 세팅이 있잖아요. 약간 좀 탄탄한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보다? 토요타 캠리보다. 실제로 댐퍼의 어떤 굵기나 이런 걸 보면은 캠리보다 약간 좀 댐퍼의 굵기가 좀 굵어요. 그 말인즉슨 어떤 댐퍼의 감시력이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약간 이런 맨홀 뚜껑, 잔잔한 맨홀 뚜껑 갈 때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조금 큰 요철을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지턱 한 40km로 넘었는데, 보통 저기 40km로 넘어요. 이럴 때 약간은 좀 차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막 그게 엄청 불쾌한 느낌은 아닌데, 이런 것도 좀 튀어요. 엄청 불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대중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하체 소재를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댐퍼를 강하게 이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보완하는 소재들이 좀 들어가면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고무 부싱 같은 게 있죠. 그걸 이제 토요타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저속 승차감을 엄청 잘 만들어주는데, 이 차는 제가 어제도 좀 보니까 그 부싱, 특히 리어의 어떤 부싱이 많이 들어간 흔적이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그 얇게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철을 넘어갈 때 들어오는 그 충격 자체를 약간 좀 그 필터 없이 올려 보내주는 그런 느낌.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어코드 있잖아요. 어코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더 탄탄해요. 그러니까 더 좀 튀어요. 어코드가 이급에서 댐퍼가 제일 탄탄한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단단한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이런 요철 승차감의 단단함은 캠리하고 어코드 사이다. 근데 약간 어코드 쪽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막 엄청 불쾌한 느낌은 아니라 가지고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보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좀 되게 특이하게 느낀 건데,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요런 거 요철, 자 38km. 이런 그 맨홀 뚜껑 같은 잔잔한 요철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요철들을 갈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는 괜찮은데 그 뒤에가 있잖아요. 뒤에가 충격이 2번 울려요. 그러니까 탕탕 이렇게 울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충격은 당연히 바퀴가 그 요철에 밟으니까 탕 크게 충격이 올라오는 거는
맞는데 두 번째 충격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충격에 어떤 여진이 한 번 더 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항상 두 번씩 울려요. 한 번 탕 크게 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작게 탕 약간 이렇게 이 리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가 좀 그래요. 어제 이런 느낌을 사실 이 차를 타자마자 거의 한 3분도 안 돼서 이런 느낌을 좀 느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아, 이거 여러분들이 공기압 때문에 아니냐라고 뭐라 하실까봐 제가 공기압을 보여드릴게요. 공기압이 지금 뒤에가 한 38, 37, 앞에가 한 36, 39 이 정도거든요. 그냥 공기압은 완전 정상 상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데 넘을 때도 뒤에가 이거는 탕탕 흔들리는 게 아니고 뒤에가 그냥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지 않은 느낌인데, 아까 제가 그 어코드도 댐퍼가 되게 탄탄해가지고 요철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거랑 좀 개념이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어코드는 요철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되게 강하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 충격을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거는 좋은데 이 차처럼 막 충격이 계속 뭐 한 번 더 올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한 번 딱 치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댐퍼는 어코드보다 조금 무르지만 리어 쪽에서 진동이 올라오면 그게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진처럼 한 번 더 울리고 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카니발의 2열 3열에서 정확하게 느낀 이 승차감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서브프레임의 강성하고 서스펜션의 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차들이 저런 승차감이 나오거든요. 이게 리어가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은 하체랑 상체가 따로 놀게 되면서 따로 노는 느낌이 여진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느낌은 상체가 되게 무거운 차들, 뭐 SUV, 카니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차들에서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차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갈 때 뒤에가 한 번 더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2열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일단 한번 바로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2열 타보고 똑같은 승차감 코스 한번 가볼 건데 1열과 다르게 이제 2열 시트는 등받이 부분이 약간 좀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열보다 확실히 앉았을 때 좀 안락감이 들기는 하는데 여전히 시트의 착자감은 좀 탄탄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공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그룸 자체는 뭐 주먹이 2개가 들어가도 남는 정도라서 뭐 일단 공간감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 매월 개차를 통한 최고의 혜택 알려드리는데 총 5개의 메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개차만의 독점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해서도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드 일시불로 하시면 최대 캐시백 가져가실 수 있고 카드 할부로 하시면 저금리 혜택 플러스 할부 금액에 대한 개차만의 추가 캐시백 가져가실 수 있고 선납금 넣으시고 나머지 금액 할부로 하셔도 선납금에 대한 최대 캐시백과 할부에 대해서 저금리 혜택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한번 신청해보세요. 신청한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링크 통해서 출고 시 차영란TV 구독자를 위해서 차량 매트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차감 테스트하는 코스로 왔는데 이런 매널 뚜껑 가면은 일단 예상했듯이 1열보다 2열이 약간 좀 튀는 게 있거든요. 자, 몇 킬로? 한 40km? 37. 방지턱은 나쁘지 않아요. 방지턱은 1열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자, 포트홀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포트홀 난리가 났지? 37km. 1열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2열에서 확실히 더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방지턱 한 번 더 38km. 방지턱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요철 이게 2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격이 2번 울린다는 그 느낌이 2열에서는 더 확실히 느껴지네요. 위에 앉아있으니까 이 등판하고 좌판 쪽이 그 2번 흔들리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이게 안 느껴지고 속도를 또 높인다고 해서 이게 더 느껴지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직접 2열에 그 가족들을 태우고 시승을 해보시면서 아, 이 느낌이 나는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견디고 타시면 되는데 아, 이 느낌이 좀 거슬린다 라는 분들은 다시 고려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차를 이제 G80이랑도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뭐 3,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높은 트림은. 아, 근데 이게 G80하고 비빌급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랜저가. G80은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하기도 했지만 이 차를 지금 탈 때 제가 언급드리는 이런 모든 느낌이 단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차는 오히려 굉장히 묵직하고 나름 하체 설계를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값을 한다는 거죠, G80은 이 차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 차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유무 차이에 대해서도 승차감에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 차는 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옵션이 달린 그랜저도 제가 안 타봤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노면의 상태를 먼저 읽어가지고 댐퍼 감쇄력을 조절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약간 댐퍼가 단단해서 오는 약간의 좀 튀는 느낌, 이런 거를 좀 줄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이 리어가 두 번 흔들리는 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댐퍼의 영역이 아니고 완전 하체 강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고속으로 좀 해보면은 이런 도로에 있는 약간의 좀 이음새들 있잖아요. 요런 거, 덧방초 넣은 거, 요런 거. 자, 그리고 요런 거 지나갈 때는 나름 괜찮거든. 요런 거, 이음새 요런 거 괜찮은데, 노면 상태가 좀 지속적으로 안 좋은 곳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리어가 있잖아요, 뒤에가 약간 좀 계속 흔들려요. 이런 게 좀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좀 느꼈을 때 이 급에서 가장 하체 강성이 좋은 짱짱한 차는 아시다시피 어코드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캠리인데, 어코드랑 캠리랑 어떤 하체 강성의 차이에 있어서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캠리는 그렇게 하체 강성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캠리보다 더 하체 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좀 달려보니까 속도를 좀 내볼게요. 쭉 달리면은 지금 뭐 100km, 115km, 120까지 이렇게 쭉 가속을 해봤는데, 이게 의외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로가 잘 포장된 상태에서 그냥 핸들 딱 이렇게 잡고 일직선 주행을 하잖아요. 이게 고속 주행감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좋아요. 오히려 캠리보다 있잖아요, 이 상하의 바운싱은 이 차가 훨씬 더 억제가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댐퍼 감쇄력이 좀 탄탄한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딱 뜨고 내려오는 약간 미세한 이 상하의 바운스, 이런 게 이 차가 훨씬 더 억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에러가 뭐냐면, 자, 여기 차 없죠? 이게 막 제가 과도하게 그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일단 뒤에가 버텨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체 강성이 좀 약한 것도 있지만은, 이 현대가 기본적으로 어떤 차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리어 오버행을 엄청 뒤로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들 종특인데, K8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극도로 늘리기 위해 가지고 휠 베이스를 엄청 늘리는 게 아니고 리어 오버행을 엄청 빼다 보니까 뒤쪽이 좀 많이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해도 뒤쪽이 출렁출렁, 앞쪽은 뭐 그래도 나름 괜찮은데 뒤쪽이 좀 많이 출렁이는 느낌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좀 제 생각이 더 명확해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전륜구동하고 후륜구동하고 하체 강성이 더 중요한 구동 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제 후륜구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동 자체가 뒤로 가다 보니까 주행 안정성 자체가 훨씬 더 좋아야 되잖아요, 후륜구동이. 그래서 후륜구동이 하체 강성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전륜구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륜구동이라는 차는 앞바퀴에 구동을 가고 뒷바퀴는 그냥 따라오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트레일링 암이라는 부품 자체도 뒷바퀴에 굉장히 직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냥 꽂혀 있거든요. 트레일이라는 의미가 끌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를 그냥 끌어주는 서스펜
서스펜션 암이 뒷바퀴에 그냥 직각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트레일링 암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꽂혀 있다 보면은 어떤 뒷바퀴에 롤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서 뒷바퀴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륜구동 차들은 기본적으로 리어의 서스펜션이 약해요. 근데 그렇게 서스펜션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설계라면은 서브 프레임이나 하체 강성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어 쪽이 이렇게 과도하게 무거운 것도 전륜구동차에서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주행 안정성을 너무 떨어뜨리니까. 그리고 파워트레인 느낌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비는 기가 막히게 나와요. 뭐 지금 19.9km가 나오고 있는데 고속주행에서 이 병렬식 시스템이 연비가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 고속주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스로틀을 밟을 때도 있고 스로틀에서 그냥 발을 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병렬이다 보니까 내가 발을 떼는 순간 엔진이 꺼져요. 그러니까 엔진이 이런 고속주행에서 개입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고속주행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유행하는 이제 직병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엔진이 구동을 돌리든 모터를 충전해주든 엔진이 계속 돌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고속주행 연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 차는 이제 엔진이 구동축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빈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이런 가속에 있어서 엔진이 이제 클러치에 붙어가지고 RPM이 올라가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기는 하죠. 이게 그리고 미션이 6단 미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RPM을 기본적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씀을 제가 안 드렸다. 이 시트 착자감 있잖아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캘리그래피 트림이라 가지고 이게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만져보면은 뭐 소재는 나쁘진 않아요. 뭐 이게 착자감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코드도 제가 사실 착자감이 좀 많이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는 그 차보다 더 탄탄한 것 같아요. 딱 앉았을 때 몸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진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약간 얹혀져 있다? 그 정도의 느낌인데 조금 쿠션감을 좀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탄탄하기는 해요. 그래서 자, 이 차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 차 가격이 지금 5천만 원이 넘어가요. 캘리그래피 트림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신형 캠리도 5천만 원이 넘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거 생각을 해봐도 캠리 말고 이거를 살 이유가 있나? 아니, 더 좋은 옵션이 있잖아요. 같은 가격대에.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캠리 사면 될 것 같은데, 캠리가 예전에는 뭐 그 내비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번 신형으로 들어와가지고 내비 화면이 좀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캠리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자, 그래서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